네, 어제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제2차 총파업에 들어갔는데요. 또 다른 의사 단체가 있습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인데요. 이 줄여서 인의협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인의협에서는 의사 총파업을 비판하는 또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의협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보라 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자, 바로 진행을 하죠. 나와 계시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의협 성명을 보니까 의사 파업의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비판을 했던데요. 어떤 판단이신 건가요? 예, 지금 코로나 수도권 대유행으로 그 의료 인력과 병상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또 코로나가 아닌 일반 환자들은 또 환자들대로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정말 국민들, 환자들의 목숨과 건강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의사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을 가진 사람인데,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런 역할을 분담하기로 딱 역할을 맡은 중요한 사람들인데, 예. 이런 정말 인류의 위기일 수도 있는 이런 시기에 의사들이 이런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은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몸이 아프신 환자들은 이제 계속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네. 식으로 만약에 의사들을 비판을 한다면 의사는 365일 가운데 어느 하루도 진료를 거부하고 파업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있는 날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의사들도 당연히 정당한 그런 노동 조건, 근로 환경을 보장을 받아야 하죠. 네. 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병원에서 이렇게 파업 선언을 하고 병원을 빠져나오는 것은 좀 합리화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환자들의 건강과 목숨에 위협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일단 좀 쟁점이 되는 게 그 의사 정원 확대, 그다음에 공공의대 설립 뭐 이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이런 상황 판단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희는 그러니까 일단 OECD 평균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의사 증가율이 높아서 조만간 뭐 우리나라가 의사 수가 더 OECD 평균보다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 의사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의사 수도 부족한데 의사의 그런 지역적인 편차가 또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의사들의 노동 강도가 세고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져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들이 좀 복합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의사수가 적지 않다, 의사수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일단 객관적인 그런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 맞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현재의 좀 왜곡된 의료 시스템 안에서는 여태까지 의사들이 뭐 좀 과중하게 노동하고 그리고 뭐 3분 진료 뭐 빠르게 진료하면서 네. 이렇게 그동안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리고 또 전공의들 그렇게 착취하면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해서 버틸 수가 없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 대표님께서 전공의를 착취했다라는 지금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그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의사분들 가운데 가장 강경한 분들이 바로 이제 전공의 같더라고요. 그러면 네네. 어떤 전공의들의 특수성이 좀 있는 건가요? 전공의 선생님들은 이제 막 의사가 되신 좀 신입 의사 선생님들이시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배우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는 특히 대형 병원,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실제 업무를 상당히 많이 담당하시는 분들이죠. 예. 네, 정말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휴식 시간, 뭐 식사 시간 이런 건 보장되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잠잘 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의사 업무인가 좀 의심스러운 좀 이상한 잡일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뭐 이렇게 식사 메뉴 다르게 주문하기, 뭐 수술복 다리기, 뭐 이런 좀 약간 의료 의사 사회 내 약간 권위주의적인 그런 문화의 그런 잔재인데요. 되게 뭐 서열적이고 이렇게 좀 폐쇄적인 그런 의사들만의 그런 문화인데. 그러면 대표님 여기서 그럼 궁금한 게 그러면 그렇게 지금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으면 의사를 늘리겠다고 한다고 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전공의들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 네. 과거에는 더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약간은 나아졌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예. 과거에는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끝내면 자기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그런 어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동안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감내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은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있는데 예. 의대를 증원하면 자신들의 미래의 어떤 일자리가 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정원이 늘리면 결국은 또 다시 또 경쟁 구도로 내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깔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리하면.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의사 수를 늘린다라고 하는 게 그 정도로까지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예. 그러니까 내가 무슨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과가 이제 돈을 잘 벌고 그다음에 취직이 잘 되고 그리고 업무 로딩이 적은 것,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지 않고 좀 이렇게 직접적인 생명을 다루지 않는 그런 과가 인기가 있는 과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일자리가 많은 과가 또 이제 인기가 있는데요. 완전히 의사들이 어디에 취업해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시장 경쟁 시스템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러니까 서울에 있고 싶어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려면 취직이 잘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 경쟁 시스템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수가 많아지면 그냥 시장 경제 원리로 본인들이 불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뭐 전공의가 영원히 전공의가 아니라 이 과정만 네. 거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개원을 할 수도 있고 예. 일반 어떤 의사로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이제 취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몇 년 후를 그러니까 내다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이런 게 깔려 있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그 아무튼 의사 총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이 그러니까 그렇게 곱지 않다라는 걸 의사협회도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하는 데에는 또 다른 혹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의사들이 자신들이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생명을 다루고 예. 뭐 응급실에서 그리고 정말 뭐 암 환자나 아니면 정말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그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들이 다 손을 놓으면은 정부도 국민도 특히 뭐 정부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너무 일면만 생각하시는 판단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정말 그러니까 뭐랄까 정말 의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면 결국은 국민들을 등에 업고 국민들이 여론으로 정부를 압박해서 의사가 네.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 네. 국민들을 등지고 정부와 싸우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된 전략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부의 대책. 예, 예를 들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정부는 계속 이제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네. 이런 어떤 정부의 이런 어떤 그 강경 입장 내지 원칙적 입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전 제가 정부의 입장을 뭐라고 제가 대변해주기는 좀 힘든데요. 네. 정부는 정부의 원칙대로 그냥 계속 일을 그냥 이렇게 뭐랄까 원래 정부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그냥 원칙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웬만한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뭐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서 보통은 정부는 그냥 뭐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거를 관철하려고 하잖아요. 웬만한 알겠습니다. 여론의 압박이 아닌 이상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그 어느 곳보다도 이제 가장 앞장서서 공공의료 확대 강화를 계속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의사 파업과는 무관하게 이번에 정부 방안이 있잖아요. 의사 정원 확대라든지 공공의대 설립이라든지 이런 게 공공의료 강화에 부응하는 그런 조치라고는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요, 매우 부족하고 예. 굉장히 지역적인 일부분 의사 증언만을 내놓은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사실은 정부 대책도 이게 그러니까 되게 부분적인 것이다 이런 평가시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의사들만 증언했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병원을 세우고 공공의료 그렇죠. 체계 시스템을 강화해야지 예. 네, 이 전체적인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건데 의사들을 이렇게 증언해놓으면 결국은 의무 복무만 끝내고 나서면 또 다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그런 의사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한계가 많은 그렇죠. 정책이라고 결국은 생각합니다. 의사 수 4천 명 늘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의사들이 나중에는 민간 병원으로 다시 또 흡수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시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설립 이런 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나오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가 중심이 되고 민간의료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완전한 의료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 지금 그 의료하는 것도 전부 다 대부분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이보라 공동대표였습니다.